미안하다는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살면서 한 번도 사과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사과,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 그 말을 선뜻 꺼낼 수 있었던 순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험.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꺼내려고 하면 뭔가 걸리는 느낌? 그 이상한 막막함을 한 번쯤 느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꽤 가깝게 들릴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과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요. 분명히 좋은 말을 하려고 했어요. 몇 달째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서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한참 생각했고, 나름 괜찮은 말을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뭔가가 달랐어요.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그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야 깨달았어요. 그 말이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을 수 있다는 걸. 몇 해 전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가지고 싸웠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달랐어요. 내가 분명히 맞다는 느낌,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만들어낸 묘한 고집. 그게 합쳐져서 우리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한동안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먼저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다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먼저 사과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나중에 오래 생각해 봤어요. 사과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상대방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을 소리내어 상대방 앞에서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면 거의 누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일관된 사람으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예를 들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체로 옳은 판단을 해. 이런 자아상을 지키려는 힘이 우리 안에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아상에 직접적으로 균열을 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내가 틀렸다는 것,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 이 사실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이 불편하기 때문에 뇌는 그 불편함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잖아.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내 잘못의 크기를 스스로도 모르게 줄여나가는 거죠. 이게 무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과정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합리화를 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고 내가 했던 말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사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약해졌으니까요.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뇌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사과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과를 했는데 그게 약점이 되면 어떡하지? 진심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입안에서 미안해 라는 말을 다시 집어삼키게 만들어요. 이건 특히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느낀대요. 과거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게 상처가 된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먼저 꺼내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과가 어려운 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과가 어려운 이유 중에 의외로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과하면 끝나버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과 싸우고 나서 화는 나는데 그 갈등 자체가 묘하게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사과하고 나면 그게 다 정리되어 버리는데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지금 이 상태가 편하진 않지만 적어도 상대방과 뭔가를 나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깨는 게 두렵다는 감각. 이게 좀 복잡한 감정인데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사과는 갈등을 끝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이 어떤 모습일지 모를 때 지금의 어색함을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는데 잠깐 숨 고르고 갈게요. 제가 이 주제를 오랫동안 생각해온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사과를 못해서 멀어진 관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당시에는 내가 왜 그 말을 못했는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사과를 못한 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주변을 보면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무서워서,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사과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잘한다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마치 사과에도 정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사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서요.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과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걸 혼동하시거든요. 사과를 하면 내가 완전히 틀렸고 상대방이 완전히 옳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과는 내가 틀렸어. 아니라 내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둘은 다릅니다. 내 판단이 옳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표현한 방식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 미안할 수 있어요. 나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순간에 특정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차이를 느끼게 됐을 때 사과가 조금 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거니까요. 저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완벽한 사과를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완벽하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완벽하게 받아줄 것 같은 상황을 기다리다 보면 그 순간은 절대 안 와요. 그냥 짧게 솔직하게 시작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까 내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이 한마디도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긴 설명이 없어도 돼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과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사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사과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과는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에 설득하기 위한 행위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가 진심을 담아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어.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사과는 헛된 게 아니에요. 사과를 잘 못 받는 것도 이야기해 볼게요. 사과하는 것만큼 사과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속으로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또는 반대로 사과를 받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 이것도 사과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사과를 받을 때도 솔직할 수 있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더라도 고마워. 그런데 나도 아직 조금 마음이 있어. 시간이 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반응이에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게 원래대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관계는 사과 한 번으로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과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의 시작이지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걸 알면 사과를 꺼내는 일도 받는 일도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과를 잘 못하는 자신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과가 어려운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서예요. 상처가 두려운 사람이어서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 못하는 부담이 있어서예요. 이 모든 게 아주 인간적인 이유들이에요. 다만 그 안에 조금씩 상대방을 보는 연습을 더해가면 어떨까요? 내가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 시선이 생겼을 때 사과는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사과는 관계를 지키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한 행위예요. 사과하지 못한 채로 오래 안고 있는 미안함은 은근히 무거워요.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사과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혹시 마음속에 사과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아직 못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꼭 오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금 자기 자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도 있으신가요? 지나친 자책, 오래된 후회,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었던 순간들, 그것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과니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